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3분의 1토막을 넘어서 5분의 1토막까지 자산시장의 가격들이 푹푹 빠지고 꺾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급락을 했는데요.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각각 고점 대비해서 70에서 80%까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5분의 1 토막이 빠르게 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작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발 연쇄 파산 가능성이 주목이 되고 있는 건데요. 가상화폐 헤지펀드 3에로스가 구제금융을 검토하고 있고 또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에 투자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담보 부족 사태를 겪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진앙지인 유가 급락을 기다려왔는데요. 일단 금요일장에 급락세가 한 차례 나오면서 110달러 선을 밑도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물가의 분위기가 좀 잡히는 듯하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곧바로 퍼지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연 주담대가 연말로 가면 8%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의 침체는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죠. 과연 지금 우리는 리스크를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회를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강한 녀석들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 분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 지금 확인해 보시죠. 반지역 전문가 물가는 곧 잡힙니다. 유세벽 전문가 경계감 고조와 안도감 확인의 반복. 윤겸 전문가 일시 반등과 긴 하락. 가치주, 방어주, 정책주. 이 가운데서 그동안 강한 녀석들에서 물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진 가운데 유가를 보자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유가가 금요일장에 6% 넘게 크게 하락을 하면서 107달러 선 일단 추세를 조금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물가가 곧 잡힌다는 코멘트를 주신 반재혁 전문가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지역 전문가입니다. 지난주 말부터 그 CPI 발표 나고 나서 그 휘발유가 미국에서 가장 싼 것이 이제 그 소고기,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그 휘발유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휘발유 가격도 이제 예전 같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CPI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물론 다 필요하지만 일단은 휘발유가 유가가 우리 생활 전반의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유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도 굉장히 좀 사우디와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원래 우방이었기 때문에 그 가장 가까운 이쪽을 먼저 이렇게 접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FOMC에서 0.75, 그러니까 75bp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금리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6월도 그렇고 아마 7월도 빅 스텝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일단은 WTI가 그 서부 텍사스유가 지난주 금요일 날 6%대의 강한 이제 그 폭락, 그러니까 110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체만 보면 굉장히 좀 우리가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사실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잡히는 듯 하니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라는 얘기도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단은, 그 자이언트 스텝으로 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저번에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잠정치긴 하지만 그 미국에서도 휘발유가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방송국에 오면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거리에 좀 차들이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줄었습니다. 제가 이제 실생활에서 이렇게 보고 느끼는 것들을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지난주보다는 좀 줄었다. 물론 오늘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좀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그 휘발유가가 걱정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제는 이제 좀 덜 써야 된다라는 게 시장 전반적인 이게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그게 이제 좀 많이 안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가는 좀 잡힐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첫 번째 원인으로 꼽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조금 약간 이제 그 신뢰를 조금 많이 잃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주에 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평가를 좀 좋게 해주진 않더라고요,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어쨌든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정부가 그래서 그동안은 미국의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가가 오른 것을 사실 뭐 방관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짙었는데 지난주에는 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 유가면 석유업체들도 쉐브론이라든지 앱손이라든지 벌만큼 벌었다. 이제 증산해라. 이런 이제 압박을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자이언트 스텝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소비 심리도 묻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지난 주말에 요번 주말에 나온 얘기가 이제 마크롱이 이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죠. 마크롱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가서 이제 젤렌스키를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약간 묘한 포즈가 나옵니다. 젤렌스키는 좀 뚱한 표정이고 마크롱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열심히 설득하려고 하는 좀 그런 사진에 이게 나왔는데 뭐 사진 작가가 괜히 그런 사진을 올리진 않았겠죠. EU 입장에서는 뭐 프랑스나 독일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이제 또 여름이 지나면 또 겨울이 다가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또 에너지난이 또 문제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유럽뿐만 아니라 푸틴 입장에서도 지금 천연가스를 지금 뭐 끊는다 어쩐다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지금 뭐 유럽 전반에서 뭐 LNG로 돌린다든지 또는 대체 에너지로 이게 한다든지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긴 시간이 지나면은 또 러시아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는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뭐 젤렌스키가 그러면 지금은 조금 지금 전쟁에서 좀 약간 열세이기 때문에 조금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8월쯤에서 이제 평화 협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서부 전선하고 뭐 동부 전선에서 이제 서로 좀 더 땅을 좀 더 차지하고 난 다음에 유리한 그 나중에 뭐 이 휴전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도네츠크나 뭐 이런 쪽이 뭐 이렇게 돈바스 지역이 뭐 독립국가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이제 밀고 당기는 좀 그런 수순 거의 그러니까 이제 바도로 치면 이제 뭐 마무리 수순에 좀 들어가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바이든 정부도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유가를 잡으려고 노력한다. 물가 잡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일단은 뭐 이게 물론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건 작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물을 당긴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는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WTI는 좀 잡힌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의 고강도 금리 정책으로 해서 뭐 우리 증시도 안 좋지만 뭐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말씀하셨다시피 가상화폐죠. 이쪽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떤 투자 자산들의 가치가 많이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사실은 좀 민감한 문제라서 WTI는 석유값은 제가 그래도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임금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에서. 왜냐면은,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에서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올려달라고 하고 임금을 올려주면 또 물가가 올라가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IT 쪽에 굉장히 이제 호황이다 보니까 네이버라든지 IT 업계에서 굉장히 연봉을 굉장히 많이 올려줬어요. 그때까지 사실 좋았죠. 올 초까지만 해도. 근데 사실 그때도 걱정이 좀 됐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또 이런 데 일찌감치 투자하신 분들은 파이어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 가거나 이제 이게 유행이다 보니까 일 안 할래 그죠? 일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가치가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든지 주식이든지 뭐 이렇게 해서 큰 뭐 이렇게 좀 주식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이제는 일 안 하고 이제 놀러 갈래 이제 이런 여행 다닐래 내 평생 여행 다닐래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파이어족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이제 일을 해야 된다. 근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점점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자발적 실업인 거죠.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나는 비트코인 투자해서 내가 돈 벌 수 있어. 나스닥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어. QQQ해서 돈 벌 수 있어. 이렇기 때문에 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고금리로 가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버티게 됩니다. 결국에는 일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임금과 물가의 어떤 악순환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사실 제가 WTI에 그러니까 유가만 얘기했지만 사실 임금도 사실 이 부분이 물가 상승이 굉장히 큰 요인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잡힐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앞으로는 이제 물가는 이제 뭐 6월이 지금 현재가 좀 고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제는
조금은 둔화될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시장에서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경기 침체죠. 예, 그래서 이제 금리를 굉장히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심리 지수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쓸 거를 좀 덜 쓰고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아무튼 이제 차를 좀 더 덜 끌고 예. 이제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또 사람들이 내가 꼭 필요한 것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하시고 뭐 이러신 분도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물론 좀 약간 침체가 우려되고는 있지만 이럴 때는 그래도 좀 부채가 많지 않고 좀 그래도 이 난관을 그러니까 약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오늘도 좀 많이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지겠습니다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 코스피 PER이 뭐 9.1배. 그럼 뭐 지금 뭐 9.0보다 좀 내려가겠죠, 더. 그 다음에 뭐, PBR도 뭐 0.91배. 사실은 뭐, 제가 뭐, 바닥을 정확히 집을 수는 없지만, 거의 아까도 제가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뭐, 무릎에서 발목 정도는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드시고, 그러시지만, 지금은 좀 그래도 좀, 물론 뭐, 경기란 것은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만, 그렇지만, 지금은 좀 그래도 좀 자신감을 갖자.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1조 달러 규모의 바이든의 이 투자 법안, 인프라 사업 투자 법안 같은 경우도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사업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물가를 잡으면 뭔가 실타래가 좀 풀리는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기 맑은님께서 바이든이 사우디 7월에 가긴 가지만 유가가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침체로 물가가 잡혀봐야 주가는 안 오를 것 같네요. 라고 경기 침체 우려해 주셨고요. 서당께 1년차님께서 유가는 바이든보다 경기 침체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성태리님께서 내가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한마디만 할게. 지금 주식을 사는 건 자살행위다. 나중에 금리 인하 얘기 나올 때까지 절대 주식 사지 마라. 호구가 되는 길이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네요. 자, 저는 오늘 또 한 번의 어떤 분기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일단 시장 패닉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 자, 먼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가 곧 잡힐 것이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우선 좀 확인을 해 볼 텐데요. 물가 곧 잡힐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먼저 물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물가가 곧 잡힐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실 텐데요. 세 분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윤겸 전문가, 유세벽 전문가는 빨간불, 반지혁 전문가는 초록불입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잡히면 경기가 경착륙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물가가 잡히고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가 아니라 이제는 경착륙이냐 경기 침체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가가 잡히면 경착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은 유세벽 전문가, 중간의 의견은 반지혁 전문가, 그리고 경기 침체를 보시는 분은 윤겸 전문가입니다. 유세벽 전문가님 짧게 의견 주실까요? 네, 물가는 지금 당장에 빠르게 잡히기는 정말 어려워 보이고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에너지 가격, 그리고 식량 가격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저는 물가가 잡히기 힘들어 보이고 만약에 정말로 잡히게 된다라면 이거를 정말 잡게 된다라면 경착륙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잡힌다면 경기가 침체되지 않고 경착륙에 그치면서 다시 한번 경기는 반등 사이클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요. 경기 침체 의견을 주신 분이 윤겸 전문가시죠? 네.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악재가 그냥 쓰나미처럼 좀 덮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스위스, 그렇게 잘 사는 국가 스위스도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마이너스 7호에서 마이너스 0.75에서 마이너스 0.5로 기습 인상했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달러도 많고 해외 여러 주요 증시 국가에 투자하는 스위스조차도
인플레이션 이제 그 예방 차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한 국내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는 기미가 보이니까 기습 단행해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증시는 가장 큰 화두는 금리 아니겠습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외인들, 수급, 또한 이제 오늘 뉴스 신문에 났지만 주택금리가 이제 8% 육박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증시가 살아나야 되죠. 금리 부분, 이런 인플레이션 부분, 긴축 모든 부분이 빨리 연착륙을 해서 풀어가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나 지금 여러 가지 모든 악재, 그 트리플 악재 플러스 기타 부가 악재까지 봤을 때는 첫째 시간이 필요하고 장기화 싸움이다. 그리고 마음을 단디 먹고 그 이 증시에서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면 헤쳐나갈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현 지수 때는 허벅지 국면이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무릎까지 안 왔나요? 그럼요. 무릎까지 2,400은 가려면 깼습니다만. 예, 무릎까지 가려면 좀 더 여러 가지 이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해소될 수 있는 좋은 희소식이라든지 호재가 악재를 감싸줘야지만이 점진적으로 풀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죄송스럽지만은 냉정하게 좀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네, 7월 75bp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연준 이사의 의견이 또 주말 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7월 26일, 27일 FOMC 회의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수요를 내리누르면서 수요를 좀 침체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탐욕이 조금 줄어드는, 탐욕을 죽이는 움직임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 반재혁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강한 코멘트 확인해 볼까요? 유세벽 전문가 경계감 고조와 안도감 확인의 반복. 다시 경계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볼지 우리 채팅창에서도 뭐 침체를 예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 주가가 더 빨리 움직이는 게 그게 참 어려운 거죠.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유세벽 전문가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증시 딱 펼쳐보면은 하락하는 종목들만 눈에 띕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는데, 이제 연준 의원들이 발언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7월 FOMC 관련해가지고 힌트를 줄 텐데, 차라리 10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려버린다면 이라는 좀 기대를 좀 하고는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이 파월이 작년부터 시장 달리기를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반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꺾인 부분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6월 중순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발표가 되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랑 그리고 근원 물가 지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시장 예상치에 만약에 부합을 좀 해준다라면 7월 CPI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반대매매 당한 친구한테 좀 욕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시장 열어보면은 욕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방송에서 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지만,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과연 잡힐 것인가? 라고 봤었을 때 바이든이 이제 7월에 방문을 합니다. 사우디에. 근데 왕세자랑 만난다라는 거는 지금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옐런 그 장관도 이제 뭐 이렇게 경기 침체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또 언제 스탠스를 변해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스를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올라가면은 안도감이다. 그리고 내려가면은 또 경계감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핑퐁 게임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쯤 괜찮아질 것인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이 아까 말했었던 소비자 심리 지수와 그리고 근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을 해주고 좀 괜찮아진다라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좀 깔려야 되겠고, 오늘 특징적으로 좀 보게 됐었을 때 환율이 아직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에 순매수하는 그런 종목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정유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이라던가 뭐 기타
종목들 그리고 통신 관련주들을 지난주에 언급을 했었어요. 통신 관련주들이 이럴 때 배당의 매력을 좀 부각을 시키면서 좀 이렇게 시장을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차라리 신규 투자의 관점으로 보실 때는 이런 종목들을 한번 면밀히 체크해서 지금 당장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누리호 2차 발사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항공 관련주들, 방산 관련주들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줬다가 그리고 좀 하락해주는 계속 밀리면서 이제 딜레이가 되면서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상 문제로 인해서 이런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테마성 종목들 그리고 개별 이슈를 붙여주면서 C타입 관련해 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그 C타입으로 다 전환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애플 관련해 가지고 C타입으로 변경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뭐 신화콘텍 같은 종목이 오늘 눈에 띄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정말로 매출이 증대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은 지금 우주항공주 매수 관점으로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미? 네. 언제요? 오늘인가요?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매수를 했습니다. 예, 급락할 때, 네. 예, 하락할 때 들어가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뭐 이미 보유하신 분들만 보유하시는 게 그러면 좋겠네요.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지금 뭐 가격적인 뭐 종목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다 달라요 지금 현재 네. 사실은. 예. 네네. 근데 저는 그때 방송에서도 처음으로 추천했었던 종목을 또다시 언급하기가 좀 민망스럽지만 네네네. 네, 하나이오로 그때 같은 경우에 말씀해 네네 예, 5만 원 오면 지난주? 사고 5만 7천 원, 5만 8천 원 맞아요. 오면은 파는 이런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현 시점 그 되게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전력의 반등 가능성도 예상하시나요? 한국전력 이거 만약에 진짜 전기료를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 물가지수가 6%대까지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게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전력을 보유하신 주주분들이시라면은 이 소식이 희소식이 되겠죠. 재무가 괜찮아질 테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원치를 않겠죠. 전기료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체감하는 온도가 물가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2만 원대 이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2만 원대 매수를 해 놓으면 네. 참으로 마음 편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예. 하잖아요. 얼마에 팝니까? 한국전력 2만 원에 사면 얼마에 팔면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2만 원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면 2만 5천 원 부근에서는 팔아야 되지 네.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물가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긴 합니다만 워낙 적자가 커서 인상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전력의 이 전기료 인상 여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모멘텀이라든지 누리호 2차 발사라는 모멘텀 이런 것들을 앞두고 뭐 어떤 그 일정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가격을 가지고 매매를 하자라는 전략입니다. 매력적인 가격이 왔을 때 관련 주식들 가운데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던 종목군들 트레이딩 할 수 있다는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서 유가 관련해서 오늘 정유주가 하락하죠. 그런 가운데 OCI가 좀 강하고요. 2% 상승 유지하고 CS윈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 많이 나오고 원자력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입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 관심 있게 보셨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충전 형식의 변화에 따른 관련 주식들까지 꼽아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불확실성이 크지만 또 확신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두 분 전문가께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지금 뭐 채팅창에도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리스크를 더 높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이고요. 아니면 기회를 좀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지금 두 번째 코멘트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짧게 한번 확인하고 가볼게요. 우리 채팅창에서는 지금 이렇게 비관론이 난무하는 걸 보니까 인간지표상 지수 저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늘무사님께서 글 남겨주셨고요. 또 다른 의견도 정반대 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세 분 모두 다른 색깔을 주셨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는 초록불 주셨고요. 기회를 좀 더 봐도 된다라는 의견, 윤겸 전문가는 리스크를 더 크게 봐야 된다는 의견, 반재혁 전문가는 노란불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도 드려볼게요. 성태리님께서 지금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내 경험상 최소 2, 3년간은 금리 인상기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나온 지금 이 시점 2022년 6월 앞으로 2, 3년간 금리 인상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이고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지금부터 앞으로 2, 3년간은 금리 인상기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을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초록불입니다. 지금 유세벽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죠? 네. 네, 나머지 두 분 초록불이신데요. 유세벽 전문가님 짧게 의견 주시죠. 네, 2, 3년간이라고 이렇게 기간을 좀 길게 잡으셨는데 글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금리 인상기는 맞고 그리고 뭐 3년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길게 끌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빠르게 때려잡고서 금리 빠르게 올린 다음에 때려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연준 쪽에서도 네. 좀 이렇게 부담이 덜할 거라 생각을 해서 저는 좀 빠르게 올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물가 잡는 데 있어서 속도전을 펼칠 것이라고 보고 계시고요. 윤겸 전문가님은 초록불을 주셨네요. 네,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경기, 연착륙, 경착륙 부분이 대두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템포를 조절해 가면서 그때 상황에 맞게 적절히 처방을 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2, 3년 내내 계속적인 금리 인상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고요. 템포와 속도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조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재혁 전문가님 내년 이맘때쯤이면 금리 인상이 끝날까요? 일단은 요번에 자이언트 스텝 나왔을 때 근데 사실 제가 좀 잠이 좀 안 왔어요. 자꾸 이제 좀 개인적인 근데 근데 이제 그때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나하고 나스닥이 급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그 연준에서 이제 또 좀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날 이제 좀 반등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서야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이제 빅스텝으로 가면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이 늦어지고 고통의 시간이 더 길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지금 지배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번 좀 크게 가고 그다음에 네. 물론 그 사이에 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물가가 잡힌다라고 하면 저는 아까 한 6월에 고점 찍고 좀 그다음에 좀 안정되지 않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지는 그거였는데. 그렇죠. 예,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극적으로 근데 사실 한 달 사이 극적으로 바뀌기는 쉽진 않죠, 사실은. 예, 한 달 사이 극적으로 바뀌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기조란 게 있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그렇게 기조가 생기면 그다음에는 이제 좀 그 자이언트 스텝에서 조금은 이제 빅 스텝으로 조금은 또는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기본 이제 베이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좀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을 때 시장이 환호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왜 자이언트 스텝인데 왜 시장이 반등하지?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고통의 시간은 왜냐하면 우리가 증시는 아시겠지만 지금도 물가가 좀 잡히는 기미가 보이니까 침체 얘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원래 악재는 꼬리를 물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고강도로, 연준에서도 그렇고, 고강도로 이제 금리 정책, 그리고 바이든도 이제 어쨌든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길게 조금씩 올리면 그만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데, 자이언트 스텝으로 네. 크게 가면서 이제 좀 금리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지금 심리 지수도 그렇게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기름 좀 더 싸겠다. 해외여행도 한번 덜 가야겠다. 뭐 이런 게 지금 이제 시장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시장에 전반한 확산이 되면 물가도 좀 잡힐 수가 있고요. 물론 네. 물가 잡힌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물가 잡히는데 대신에 침체가 오면 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는 그래도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수요 문제가 또 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는 사실 지금 딱 뭐를 딱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나라의 어떤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은 종합됐습니다. 연준은 속전속결을 할 것이고 고통의 시간을 줄일 것이다. 그런 시도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세 분 결국에는 같은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무사님께서 역대 증시는 금리 인상 시기에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라는 글을 주셨는데요.
넘어가서 세 번째 코멘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아있는 마지막 코멘트는 윤겸 전문가, 일시 반등과 긴 하락, 가치주, 방어주, 정책주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뭐 하락은 길고 반등은 짧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주시네요. 네네. 이제 악재 이 부분과 이 증시의 방향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때마다 이제 지표 발표라든지 어떤 일회성 호재라든지 그런 상황에 맞춰서는 이제 일시적 반등이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경기 침체에 저는 이제 이미 들어갔다고 좀 진단을 내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더 긴 하락, 그 하락의 끝이 어딜지는 모르겠으나 좀 더 하락 여분이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 하락 속에서 그래도 공격적인 매수 및 공격적인 이 매매는 아니겠지만은 이 와중에서 이제 현금 비중이 있다고 하시다든지 조금 더 여분이라든지 여기서라도 조금 시간 지나서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고 싶다고 하시면은 저는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평가된 우량주 그 속에서 실적을 보고 퍼드 보고 아리오도 보고 미래 성장 가능성 현재 이 트렌드에 맞는 그래도 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면밀히 보셔가지고 가치주라든지 또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방어주 종목들을 좀 잘 분석해서 그런 분석한 종목을 뭐 또 공격적으로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잘 선별해서 일부 이제 분할 매수로 조금씩 여유가 있으시면 담아 가셨다가 시간이 흐르면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 기술주 중에서 정부 정책주, 정부가 경제정책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힘을 실어주고 미래 산업 육성할 수 있는 아이템에 맞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착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연착륙,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경기 침체를 잡고 물가를 잡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돌아가는 정황상 누가 봐도 지금 두 마리 토끼를 갖다 쉽게 잡고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경착륙,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데미지를 주면서 물가를 잡아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연준이나 미 정부도 아마 여기서 해안을 머리를 짜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는 뭐 여기 적어놓은 대로 미 증시가 기침에 지금 걸리다 보니 우리 한국 증시는 민감성, 연동성에 의해서 지금 뭐 독감에 지금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지금 또 이제 미 증시가 내려갈 때는 같이 따라가지고 같이 더 내려가지고 또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그만큼 올라가는 폭만큼 못 올라가는 지금 엇박자로 오늘도 증시가 지금 풀어져 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금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우리 국내 기준금리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주택금리도 말씀드린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이러다 보니까 이 증시가 올라가려면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누군가 사줘야 되고 호재가 따라서 가치가 상승해야지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이 상황은 이제 환율도 문제고 금리도 문제고 여러 가지 기타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연동성 민감성에서 눈치 보는 장세고 또 호재가 없고 대장주가 지금 가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 지금 한국 증시는 지금 독감에 걸려 있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참 제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암울하게 말씀드린 건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저도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이제 우리 증시를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둘러싸이는 환경의 이런 부분이 단시간 안에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조성 여건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긴 터널에 진입했다고 보시고 여기에 맞게 아까 전에 이제 댓글을 주신 분도 좀 약간 비관적으로 암울하게 뭐 매수하지 말고 증시에 접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뭐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일부 또 말씀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은 증시를 떠나지 않으실 분이라면은 이 증시를 갖다 손 털고 싹 정리하고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 다 털어버리고 떠나지 않으실 분이라면 그래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와신상담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절치부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신상담은 마른 장작에 누워서 쓸개를 핥으면서 다시 시기를 기다리는, 때를 기다리는. 절치부심이란 건 이를 갈면서 내가 물린 계좌, 손실난 계좌를 갖다가 이걸 이제 언젠가는 내가 때가 되면 회복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요 두 마음가짐으로 지금 시장을 갖다가
대비해야 되지 않은가. 지금 사실은 어떠한 특효약이나 저희가 뭐 제시하고 어떤 쪽집게처럼 뭐 싹싹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면 참 좋겠으나 지금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는 이런 혼돈의 장에서는 마음가짐을 단디 먹고 포트폴리오를 갖다 다시 되돌아보고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전문가분들도 뭐 어떠한 정보나 추천 종목을 드리긴 하나 물론 이런 어려운 장 속에서 그나마 좋은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손절가를 드립니다. 손절가 분명히 지키셔야 됩니다. 안전벨트 꼭 지키셔야 되고 그렇지만은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 분석하셔야 되고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 접근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날 수 있는 종목,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을 체크해 두시면서 판단은 기준은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자생력을 갖춰야 되고 주식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제가 이제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 좀 접근해 보니까 그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 근성이 있으시고 또한 기질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분명한 뚝심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트레이닝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해 가셔야지 때가 됐을 때 그게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여기까지 이제 코멘트하고 시향 말씀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주제는 없는 조언이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추천 종목으로 조금 관심 있게 오늘 본 종목은 관심 섹터는 그래도 이제 내일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악재 이제 수리 점검을 통해서 누리호가 발사를 합니다. 누리호가 발사를 하고 누리호가 이제 잘 안착해야겠죠. 위성 이제 우주에 잘 안착하길 바라고 이번에 실제 위성을 탑재해서 올라가니까 꼭 성공하길 바라고 요 성공하게 되면 호재가 그래도 증시에 조금이나마 미력하지만 훈풍이 불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제 누리호 발사 관련주 뭐 AP 위성, 세트랙 이런 비트로테크 이런 종목들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방산주로서 이제 폴란드가 최근에 이제 무기 수입을 많이 해갔습니다. 그래서 LRG 넥스원, 현대 로템, 한국 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을 조금 그래도 이 어려운 장에서 좀 지켜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 추천 종목에 저평가 우량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하나 추천 말씀을 드리는 거로 시황과 코멘트, 관심 섹터를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주와 방산주가 지금 시장의 정책주의자 방어주의고 가치주의이기도 합니까? 일부 종목은 가치주 영역에도 들어가 있는 종목이 예, 뭐 그런 부분이 또 혼재된 부분도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예, 이 세 가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종목이 우주항공, 방산주라고 보셨는데요. 네. 자, 그러면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나는 의미 있는 주식 비중 확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절대로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장 일정 부분에 의미 있는 주식 비중 확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절대로 아무것도 사지 않고 관망한다라는 의견은 빨간불입니다. 네, 반재혁 전문가 노란불 주셨고요. 유세벽 전문가 빨간불입니다. 윤겸 전문가도 빨간불이시겠죠? 예, 램프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비관적인 얘기만 하니까. 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네. 시기가 오면 말 잘 들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절대 관망 의견 두 분 주셨고요. 그리고 반재혁 전문가는 노란불을 주셨는데 아까 쭉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종목으로 잠시 후에 반재혁 전문가가 어떤 쪽에 적극 매수 관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한 코멘트였고요. 이어서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동향 박예림 캐스터가 체크해 드립니다. 네, 오늘 또 저점을 잡지 못하는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장세 속에서도 견고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 강한 녀석들의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두 개의 종목이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정우 전문가의 CS 베어링입니다.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의 장중 상한가를 기록한 채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수가 19,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23,300원까지 오르면서 20%가 넘는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이정우 전문가에게 이렇게 토마토 티켓이 쥐어지게 되는데요. 이정우 전문가 지금까지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는 오늘까지 총 4개의 종목으로 토마토 티켓 4장을 획득하게 됩니다. SPR셀과 CJ CGV 그리고 OCI 그리고 오늘의 CS 베어링까지 총 4개의 종목으로 4장 토마토 티켓 획득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유세벽 전문가의 코스모 화학입니다.
있습니다. 정부에서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경제 정책으로 선정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오늘 목표가 도달하면서 11%가 넘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세벽 전문가 이렇게 코스모 화학을 포함해서 총 6개의 종목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시작으로 PNT와 코스모 화학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종목으로 토마토 티켓 이렇게 LIG 넥스원, 삼강 MNT,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총 6개의 종목으로 토마토 티켓 6장 획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티켓 보유 현황도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의 단독 선두가 이어집니다. 총 티켓 6장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정호 전문가가 오늘 토마토 티켓 추가 획득하면서 윤겸 전문가와 나란히 4장으로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반제약 전문가는 총 티켓 3장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약세장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강한 녀석들의 수익률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의 종목이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낼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의 강할 녀석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정호 전문가가 윤겸 전문가와 함께 유세벽 전문가를 추격합니다. 이정호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정호입니다. 네, CS 베어링 축하드립니다. 22%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친환경 네. 관련한 종목으로 지금 두 분께서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CS 베어링 지금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전략 주시죠. 네.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이렇게 오늘 큰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런 무상증자 이렇게 장세가 안 좋을 때는 무상증자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권리락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때 진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수익률을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1대1 무상증자라 가지고 다른 무상증자 로터스나 모트렉스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1차 매도를 하신 다음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면 그때 정리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마토 티켓 4장 획득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CS 베어링 2주 만에 22%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무상증자 일정 체크를 통한 전략이었고요. CS 베어링 1차 매도 오늘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세벽 전문가 5월 19일의 종목이었던 코스모 화학이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님 티켓 먼저 달아주실까요? 네. 예, 티켓 수여를 직접 해주시고요. 코스모 화학의 전략 체크해 주시죠. 네, 우선 이 코스모학 지금 한 달이나 걸렸는데 저는 첫 번째 포인트는 국내 유일하게 이산화티타늄이라는 산업 전반에 쓰이는 그런 것을 제조하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양극재 물질인 황산 코발트를 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알려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19,000원 이렇게 찍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한번 눌림목 줄 때 다시금 또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2만 원을 돌파 안착을 해준다라면 정말 25,000원까지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 현 시점 장세가 그렇게 받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눌릴 때, 눌림목 줄 때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만 원 부근에서 일단 차익 실현하고 다시 눌림목을 줄 것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코스모 화학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전장이 다 가기 전에 주목할 3가지 종목 보실까요?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입니다. 반제역 전문가 대보 마그네틱, 유세벽 전문가 현대 에너지 솔루션, 윤겸 전문가 한국선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운데서 반제역 전문가의 대보 마그네틱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관련 주식이네요.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수급이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쏠리는 쪽으로, 사실 쏠린다고 해서 솔직히 많이 쏠리는 건 아닌데, 수급이 가는 쪽만 좀 모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소형주, 그리고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테마성으로 이렇게 수익을 잡아낼 수도 있고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중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도 그랬고, 2차 전지는 그래도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쪽으로 이제 공략을 드리고 있고, 이왕이면은 이제 아까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언제 진입해야 될까? 좋은 종목인 걸 알겠는데 언제 진입해야 될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눌림목.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하는 건 조금 어렵죠, 사실은.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돼 있고, 공격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좀 크지 않은 종목이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이 눌림목이다라고 하면 네, 조금은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2차 전지 종목 중에서도 대보 마그네틱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은 이제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적자였었는데 작년부터 흑자를 전환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굉장히 좀 성장폭이 굉장히 2배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지난번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좀 눌림목의 지금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이렇게 양봉의 흐름이 나오는 게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려고 하면 들어 올리고, 물론 오늘 시장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단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는 전자석 탈철기, 그래서 원래는 일본이 독점하던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장비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뭐 3사 있죠. 그리고 또 중국에도 최근에 수주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원준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작았는데, 네, 그거는 제가 좀 말씀 못 드렸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대보 마그네틱은 요번에 요 자리면 좀 볼 수 있다,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뭐 소재 인가공,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괜찮게 볼 수 있는 요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자리가 이제 46,450원인데요. 뭐 요것을 이제 매수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5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주식들 가운데서 눌림목을 기다리시는데, 근데 언제 들어가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종목입니다. 대보 마그네틱 탈철기 기업이고요. 현재가가 46,000원대입니다. 현재가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2,0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올해 성장주, 실적 기대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윤겸 전문가의 한국선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의 소재주입니다. 뭐 아연 쪽의 어떤 선재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 이 기업도 무상증자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도 시장에서 일부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국선제. 저는 이제 아까 전에 그 코멘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가치주, 저평가돼 있는 우량 가치주, 실적도 좋고, 기업 재무 분석에 있어서 퍼라든지 아리오, PBR이 다 양호한, 그리고 실적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하게 지금 과대 낙폭에 의해서 저점에 머물러 있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오늘 한국선제를 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맞게 좀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이보다는 이제 단중기적으로 좀 풀어가는 게 어떨까 해서 가져 나왔고요.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23%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ER은 5.37, 그 다음에 이제 PBR은 0.96, ROE는 17.8. 그러니까 이제 퍼는 낮고 PBR과 ROE는 높은 그런 이상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월봉상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상 차트 잠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월봉상 차트로 보면은 이제 여기 2021년 3월부터 우상향해서 2021년 9월을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온 이런 상황인데요. 14,700원까지 2021년 9월을 이제 고점 찍고 나서 이제 하락했다가 2월에 다시 재차 상승했다 지금 다시 내려와서 4,300원대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업 분석도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9년부터 20년, 21년 해서 꾸준히 올해도 전년 동기 비해서 33.9% 상승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019년부터 21년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년 동기 비해서 23% 늘어났고요. 당기순이익은 더 상승했습니다. 올해 전년 동기 비해서 334%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매출이나 실적, 영업이익에 비해서 여기 이제 대내외전 악재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좀 저평가돼 있다. 유동 비율, 부채 비율도 양호하고요. 매출액 성장성 비율이나 수익성 비율도 상당히 양호하게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일봉상 보시면 지금 4,300원대 지금 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현재가에 진입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이제 5,000원 정도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000원이 만약에 내려와서 무너진다면은 정리하셨다 다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충분히 이 한국선제는 더 이상은
크게 빠질 종목은 아니라고 평가되기에 추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국선제 과대 낙폭 종목으로 저평가 우량주다, 가치주다라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4,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 태양광주인데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네요. 네. 하나솔루션이나 OCI 이런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시총이 좀 작은 종목입니다.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 패널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매출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발 그 이제 태양광 패널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주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1분기 매출 또한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캐파 증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출 2배 사이즈로 더 늘어날 수 있고 영업이익 또한 개선될 것이고 왜냐? 또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급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간에서 계속적으로 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37,000원까지 제시를 좀 드리겠고요. 현재 가격 진입 가능하시고 그리고 손절가로는 3만 원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면서 유가가 또 기세 등등하게 유지가 된다면 더욱더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이죠. 유럽 쪽의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으로 매수가, 현재가, 현대에너지솔루션 제시합니다.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세 분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세 분 의견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확인해 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죠. 내일부터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 회의가 있습니다.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오후장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